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4월 2일 수요일 전달드릴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미국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 비아디가 2025년 본격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 포이브가 상장 3거래일째에 주가가 42% 급등하며 공모가였던 $40를 다시 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8,500만 명의 일일 이용자를 보유한 로블록스가 알파벳 산하 구글과 광고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메타가 레이벤 메타글라스의 고급형 모델 하이퍼노바를 올해 말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마스터카드가 애플카드의 네트워크 지위를 확보하려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테슬라는 판매 브랜드 생산 모든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메타의 인공지능 리서치 총괄이자 페어 부서의 수장인 조엘 피노가 오는 5월 회사를 떠납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화요일 미국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0.38% 상승하며 하루를 마감했고 나스닥은 0.87% 올라 기술주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다우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ISM 제조업 지표가 올해 처음으로 위축 국면에 진입하고 2월 구인 건수도 예상보다 낮게 나오며 약세 출발했으나 매그니피센트 7 대형 기술주 반등이 투자 심리를 회복시켰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4% 상승했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존슨앤드존슨은 베이비 파우더 관련 1천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급락했고 항공주들도 제퍼리스의 투자 의견 하향으로 동반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기술주 중심의 반등과 경기 민감주 약세가 혼재한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수요일 오후 4시 해방의 날로 명명된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조치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즉시 발효, 관세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관세가 1930년대 스무트홀리법보다 더 광범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기 둔화 및 인플레이션 압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관세 발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경제지표 부진 속에서도 기술주의 반등에 힘입어 하루 상승 마감했지만 단기적으로는 높은 변동성과 방향성 없는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 비아디가 2025년 본격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3월 한 달간 비아디는 총 37만 7,420대의 신에너지차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24.78%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해외 판매는 72,723대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는 전년 대비 무려 89.2% 급증한 수치입니다. 전기차는 16만 6,100구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0만 5,310대로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보였습니다. 상업용 NEV도 6,001대로 624.76% 증가하며 성장세를 확인했습니다. 1분기 전체 NEV 판매는 100만 8,004대로 전년 대비 59.81% 증가했지만 계절적 요인 등으로 전 분기 대비 34.34% 감소했습니다. 배터리 탑재량은 52.5GWh로 76.73% 증가하며 에너지 부문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아디는 올해 총 550만 대, 이 중 80만 대 이상을 해외에서 판매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운 상태입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 포이브가 상장 3거래일째에 주가가 42% 급등하며 공모가였던 $40를 다시 넘었습니다. 상장 첫날이었던 3월 28일에는 $39로 거래를 시작했지만 기대와 달리 큰 반등 없이 $40로 마감했고 둘째 날인 월요일엔 10% 넘게 하락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화요일 주가는 $52.57로 마감하며 시가총액이 약 $250억 달러에 달하게 됐습니다. 코어이브는 엔비디아의 GPU 자원을 다른 기업에 대여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기업으로 작년 한 해 매출이 737%나 급증해 $19.2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같은 해 8.63억 달러의 순손실도 함께 보고했습니다. 상장을 앞두고 공모가를 47에서 $55에서 $40로 낮추고 발행 주식수도 줄였지만 엔비디아가 2.5억 달러 규모의 주문을 하며 수요를 뒷받침했습니다. 이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오라클 등과 경쟁하고 있으며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최대 고객입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코어웨이브는 침체된 IPO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8,500만 명의 일일 이용자를 보유한 로블록스가 알파벳 산하 구글과 광고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의 핵심은 보상형 영상 광고입니다. 유저가 30초 분량의 광고를 시청하면 게임 내에서 아이템이나 생명 같은 보상을 얻게 됩니다. 그동안 로블록스는 치폴레, 랄프 로렌 등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하며 광고 기능을 강화해왔지만 이제는 구글 AD 매니저를 통해 브랜드와 광고 에이전시의 접근성을 대폭 확장합니다. 빌보드 형식의 이미지 광고, 구글의 오더라이즈드 바이어즈 프로그램 연동 등도 예정되어 있어 광고 수익 모델이 한층 다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성과 측정을 위해 닐슨, 신트, 더블베리파이와도 협력하며 로블록스는 앞으로 광고 사업을 본격적인 성장 축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메타가 레이벤 메타글라스의 고급형 모델 하이퍼노바를 올해 말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제품은 메타 최초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스마트 글라스로 오른쪽 렌즈 하단에 단한 디스플레이가 설치되며 사용자는 앱 실행, 사진 보기, 메시지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어 방식은 안경 측면 터치와 함께 신형 손목 밴드 세레스를 통한 손동작 제어가 도입되며 손가락 집기나 손목 돌리기로 앱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1,000에서 1,400달러로 예상되며 기존 모델 대비 약 4배 이상 비싼 만큼 향상된 성능과 카메라 품질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이퍼노바 2세대는 양안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예정이며 이는 메타의 진정한 AR 글라스 출시를 위한 핵심 전환점으로 평가받습니다. 비자가 애플에게 약 1억 달러를 제안하며 애플카드 네트워크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카드는 골드만삭스가 발급하고 마스터카드가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지만 골드만삭스가 소비자 금융시장에서 철수하면서 모든 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JP모건, 싱크로니 등 대형 은행들이 발급사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고 동시에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마스터카드도 네트워크 지위를 확보하려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멕스는 네트워크뿐 아니라 발급사 역할까지 모두 차지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마스터카드는 기존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 통합 등을 활용한 협상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애플은 네트워크를 먼저 선정한 뒤 발급사를 고를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결제 생태계의 중심이 되는 애플과의 파트너십이 어느 기업에겐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카드 전쟁의 승자가 누구일지는 곧 드러날 전망입니다. 2025년 1분기 테슬라는 판매 브랜드 생산 모든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델 Y 리프레시로 인한 생산 라인 재정비, EV 수요 둔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인도량은 약 35만에서 39만 대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올해 초 예상치 47만 대 대비 최대 25% 하락한 수치입니다. 중국과 유럽에서 판매가 급감했고 특히 프랑스에선 3월 판매가 전년 대비 37% 줄었고 독일에선 머스크의 극우 지지 발언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악화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머스크가 주도한 정부 효율성부에 대한 반발이 커지며 테슬라 매장과 충전소가 시위와 훼손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테슬라 테이크다운 시위가 확산되며 소비자 반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머스크가 AI 로보택시 등 미래 사업에만 집중하며 리더십 공백을 낳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6월 출시 예정인 저가형 모델과 오스틴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메타의 인공지능 리서치 총괄이자 페어부서의 수장인 조엘 피노가 오는 5월 회사를 떠납니다. 피노는 2017년 메타에 합류해 몬트리올 AI 랩을 이끌었고 2023년부터는 음성 번역, 이미지 인식, LLM인 야마까지 핵심 연구를 주도해왔습니다. 퇴사 시점은 메타가 라마4를 공개할 라마콘 직전이며 메타가 올해만 최대 65조 원을 AI에 투자할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조직 공백이 우려됩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AI를 메타의 최우선 전략으로 강조하며 10억 명 이상이 사용할 AI 비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타 측은 피노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AI 투자 전략은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노는 향후 진로는 밝히지 않았지만 잠시 휴식을 갖고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호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